연구가 된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석학들이 이제 비타민을 연구를 한 거죠. 초반에 비타민은 지금처럼 여기 지금 비타민의 종류가 수용성, 지용성 막 이렇게 나뉘어져서 보여지고 있죠. 몸에 저장되는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또 몸에 저장되지 않는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또 그 비타민도 A, D, E, K, 뭐 C, B,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는 오늘 만나볼 비타민 K까지, BK3까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와야 될 내용들은 사실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WX의 역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930년대가 비타민 대발견의 시대였다. 1930년대, 그쵸? 그래서 그 시기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들의 연구 주제를 보면 비타민을 연구한 이런 내역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비타민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되고 있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 다양한 이런 비타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D. 비타민 C의 논문보다 약 37% 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비타민 D와 관련된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초반에는 이 비타민 D가 잘 알고 계시죠? 별로 주목받는 비타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얘는 공짜 비타민, 햇볕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비타민,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비타민으로 우리가 조금 치부를 했죠. 그래서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부분으로 좀 고려를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막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아직까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재미있는 기사, 그냥 근데 아주 가벼운 기사는 아니에요. 좀 재미있는 내용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먹기만 해도 3년이 젊어지는 네모가 있습니다. 먹기만 해도 3년이 젊어지는 그 네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그쵸? 눈치 빠른 리더님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어, 기사를 보면 3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4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3년, 4년 어떻게 계산을 한 걸까요? 이게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다수의 인원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던 바이탈, 바로 비타민 D와 오메가3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그 실험으로부터 좀 근거하게 되고요. 이 3년이나 4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연수, 그 수명을 조금 이렇게 젊어지게 하는 그런 숫자를 명확하게 찍은 이런 데에는 이 바이탈 연구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메타 분석을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지표 가운데 하나죠.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더라.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노화의 바이오마커, 생체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탈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거의 천여 명 이상을 선발을 해서, 이게 하버드 의대니까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4년에 걸쳐서 혈액 분석을 해봤더니 안 먹는 사람 대비 비타민 D를, 특히나 비타민 D3를 열심히 섭취하신 분들의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임상의학 저널에 발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비타민 D3의 섭취가 약 3년 혹은 4년, 이렇게 3년, 4년 이렇게 또 아마 중간쯤인 것 같아요. 3년에 해당되는 노화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먹기만 해도 젊어진다라고 하니 사실은 이전에 홀대를 받았던 비타민 D의 그 영향력을 조금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죠. 이 비타민 D, 햇볕이 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햇볕을 정말 뭐 여름이잖아요. 한여름. 밖에 나가서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잘 생겨날까요? 이제 그 부분,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낸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은 하고도 많은 다양한 이런 비타민 중에서 왜 우리는 비타민 D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이 과학자들이 비타민 D에 주목하게 된 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세포에 비타민 D를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더라. 비타민 D에 수용체가 있더라. 무언가 리셉터가 있는 거죠.
그 어떤 농도를 감지해서 그것과 반응하는 반응의 어떤 세포 활성 리셉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리셉터를 온몸 곳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뭐 골세포, 면역세포, 근세포, 피부세포, 뇌세포, 더 나아가는 생식세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비타민 D가 있다. 이 비타민 D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측면, 세포의 활성도 그 자체를 조절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 조금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그 비타민 D의 또 다른 이름, 특히나 우리 몸 안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의 또 다른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는 리더님 계신가요?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 종종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 비타민 D의 또 다른 이름,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합성형의, 우리 생체에서 합성되는 합성형의 이름은 콜레칼시페롤입니다. 콜레칼시페롤. 이름 다 알고 계시죠? 콜레칼시페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에서 이 비타민 D가 무엇을 가지고 합성이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힌트가 다 적혀져 있다. 이 콜레라는 의미에서 여기 리더님들 어떤 느낌을 팍 받으시죠? 콜레라는 이름에서 다 받으시잖아요. 그쵸? 지금 김영란 리더님 눈을 깜빡이고 계신데 콜레스테롤, 콜레칼시페롤, 그래서 콜레는 콜레스테롤, 칼시페롤에서는 어떤 이름이 느껴지죠? 이게 사실 약간 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칼슘, 그쵸? 칼슘. 칼슘과 뭔가 이 콜레스테롤의 영혼이 또 묶여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비타민 D는 사실상 자외선을 깊숙이 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어떤 역할의 방향? 칼슘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타민이다. 그래서 이 콜레칼시페롤이라는 이름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비타민 D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너무너무 넘쳐나서 문제잖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걸 좀 빼내고 싶다. 햇볕은 밖에 나가면 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과시했던 거죠. 그쵸? 과시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생각보다 우리 몸 안에 콜레스테롤은 많이 있지만,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다. 가장 첫 번째, 뭐가 있죠?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테지만, 자외선을 우리가 피부에 깊숙이 조사하는 것을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햇볕을 아주 막 이렇게 맨몸으로 쐬는 거, 뭐, 모자 쓰고, 양산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막 마스크 쓰고, 햇볕을 쐬요. 이거는 피부 속 깊숙이까지 자외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비타민 D 합성 그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피부가 검해지는데 왜 비타민 D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요? 비타민 D는 여기 적혀져 있죠.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전환돼서 우리 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단순 비타민이 아니라 정말 호르몬처럼 작동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멀티플레이어라고 이야기하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많은 곳에 이 비타민 D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이 온몸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절자의 역할을 해요. 뼈 건강 관련된 측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칼슘과 인해 흡수에 이용이 되고 꼭 필요해요. 근데 이런 뼈 건강적인 측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면역 기능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앞서 뭐 3년의 그 노화 지연 효과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사성 문제, 비만이나 당뇨와 관련된 이런 가능성들이 연구되고 있고 아주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왜? 우리 몸 안에 다양한 곳곳에 비타민 D의 리셉터가 있으니까. 뼈 건강 관련된 이런 부분 한번 볼까요? 피부에서 합성된, 그리고 또 음식을 통해서 합성된 비타민은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간과 신장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형의 상태로 바뀐 다음에 소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조절하거나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보면 뼈 건강과 관련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비타민 D의 뼈 건강과 관련된 어떤 측면. 근데 이제 그러면 뼈 건강만 비타민 D가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면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면역 기능, 선천 면역, 이거는 타고난 거죠. 그렇죠? 우리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 대식세포가 얘를 잡아먹는 역할, 이거는 선천적으로 부여된 어떤 능력인데 그런 선천 면역을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다른 건 뭐죠? 막 어떤 뭐 독감이나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 균을 그 어떤 병원체를 내 몸이 미리 인식을 해서 그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빠르게 작동하는 거. 이거 후천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그 후천 면역도 강화시켜줘요. T세포를 활성화하거나 면역세포를 증가해주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다 보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과민한 면역 반응, 알레르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 이제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 반응이잖아요.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 걔를 억제해 주는 역할까지도 해요. 그래서 면역력을 무조건 막 강화시키는 어떤 측면이 아니라 늘려야 되는 능력은 늘리고 어떻게 보면 중재가 필요한 내용은 중재하는 이런 어떤 역할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서 이 어떻게 보면 신호를 더욱더 강화하는 이런 어떤 역할까지도 면역학적인 측면에서의 비타민 D의 기능이다. 비타민 D, 우리 흔히들 근골격계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근육 따로, 골격 따로, 이렇게 뼈 따로 이렇게 보지 않고 근골격계로 묶어서 함께 조금 살펴보는데 이 비타민 D가 뼈 건강적인 측면 이외에도 근육 건강과 관련된 이런 어떤 측면과의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했을 때 근육의 기능이나 근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된다. 체내 비타민 D 수준이 낮으면 반대로 이 근육의 형성이나 근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근골격계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 칼슘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영양소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그거 말고도 줄줄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심혈관계 건강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감정적인 장애가 있을 때 비타민 D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당대사와 관련된 어떤 측면, 두뇌 인지적인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비타민 D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뭐 건강과 관련된 사실은 내용은 다 나와요. 혈행 건강적인 측면, 혈중의 지지를 낮추고 혈관 건강을 챙기고 혈압을 조절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도 비타민 D가 잠재적 기능을 가진다. 두뇌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이 두뇌의 어떤 펑션적인 이런 측면에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의 이런 부분들 또 피부와 관련된 이런 어떤 측면도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과민한 피부 면역 반응이죠. 이제 아토피 관련된 이런 어떤 그 논문을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아토피와 관련된 대표적인 증상 점수표가 있나 봐요. 에스코레드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토피 증상, 뭐 어떻게 보면 더 가렵습니까? 뭐 생활이 불편하십니까? 이런 어떤 지표와 관련된 이런 어떤 증상 점수표가 있는데 4주간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되더라. 그리고 또 피부에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균의 오염도 이 비타민 아토피를 조금 증상을 촉발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는데 포도상규균, 피부에 생기는 이런 포도상규균의 형성도 46%가량 감소시켜주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효과적인 이런 측면에 피부 건강과 관련된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뭐 너무너무 많네요. 비만과 혈당과 관련된 이런 측면. 이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지용성 비타민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체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양의 이제 비타민 D가 필요하겠죠.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하는 어떤 측면에서. 근데 이제 골격이 커지면, 몸집이 커지면 또 어떤 문제가 많냐면, 근육이나 뼈대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체지방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지방이 많으면 이 비타민 D가 그 지방에 이제 갇혀버리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비타민 D는 어
우리 몸 안에 이제 있는 것 그 자체도 좋지만 활성형으로 혈액을 타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지방 조직 내에 갇히게 되면 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체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비타민 D의 어떻게 보면 활성형의 농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또 비타민이 지방의 합성이나 교감신경 활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또 비타민 D가 또 낮으면 혈당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조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체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비타민 D를 열심히 챙겨야 한다라는 이런 측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비타민 D는 햇빛으로 생성이 된다. 내 몸에 넘쳐나는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렵다는 부분을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죠. 30분 이상 뭘 감싸면 안 되고요. 뭘 바르면 안 돼요. 깊숙하게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인자가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재미있게 피부가 검은 사람들, 이 멜라노사이트가 많이 올라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피부 깊숙이까지 또 자외선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허연 분들이 30분 이상 10시에서 3시 사이에 햇볕에 노출되면 된다라고 한다면 피부가 검은 사람은 어떨까요? 나의 몸에 자체적으로 자외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긴 시간, 왜냐면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긴 시간 노출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하루 30분 자외선을 쐬고 나면 피부가 검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은 30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길게 햇볕을 쐬야 되는, 점점점 검해질수록 점점 더 오랫동안 밖에 내가 맨몸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바로 비타민 D의 피부 합성과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요. 우리나라의 또 위치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적도에 가깝긴 하지만 이렇게 연중 햇볕이 자외선이 직사로 내리쬐지 않기 때문에 연중 사실은 비타민 D를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이 비타민이니까 그럼 한번 음식으로 먹어볼까?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식단에 충분히 사실 들어있지가 않아요. 근데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연어, 고등어, 우유,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버섯 종류죠. 근데 이제 막 걔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 막 2000 IU 경우에 따라서는 상한으로는 4000 IU까지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표고버섯 100g을 먹어야 680 IU니까 사실 충분치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영양소 섭취 기준 대비 섭취 비율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영양소 가운데 하나가 비타민 D다. 근데 이 비타민 D가 낮으면 비타민 D가 낮은 것으로 끝나나요? 비타민 D와 줄줄이 또 연결되는 영양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네랄인 칼슘이죠. 칼슘의 흡수와 이용과 관련돼서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칼슘은 또 어떤 지경이죠? 칼슘은 그래도 비타민 D보다는 나아요.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평균적인 섭취 비율을 보면 권장량 대비 한 60에서 70% 정도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도 권장량 대비 굉장히 낮게 섭취하고 있고, 칼슘의 이용과 흡수를 도울 수 있는 비타민 D도 굉장히 낮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뼈 건강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 비타민 D 섭취 부족 비율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백옥 같은 피부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의 백인에 가까운. 요즘은 양산과 선글라스에 뒤이어서 정말 정말 마스크 팔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정말 눈만 내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마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별 비타민 D 부족과 관련된 비율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95.9%, 그럼 남성분들은 안 부족할까요? 91.3%. 남자들은 막 양산 쓰고 막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비타민 D와 관련된 이런 부족 비율이 높은 걸까요? 우리가 이미 실외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실내에서 비타민 D를 정말 쓸 수 있는 이런 햇볕을 쓸 수 있는 이런 사실은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부족한 이런 어떤, 이렇게 보면 남녀 공이
모두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전에도 한번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평균적인 이거는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중 레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죠. 혈중 비타민 D 레벨. 적정 수준이 있고요. 부족과 결핍, 심각의 수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수준은 어디 정도에 머무르고 있냐면 결핍과 부족 그 사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 비타민 D가 혈중을 돌아다니면서 이 활성형의 비타민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니까 얘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정 범위 내로 올리기 위해서는 3,000 IU를 먹어야 된다. 근데 3,000 IU를 먹는다고 해서 얘가 순식간에 이렇게 훅 정상 범주로 올라갈까요? 얘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몸에 흡수가 돼야 되고, 일단 내가 섭취를 해야 되고, 얘가 분해돼서 흡수가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활성형의 상태로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최소 얼마 동안, 최소 8주간 3,000 IU 이상의 섭취를 지속해야지만 정상 범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논문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이크로그램으로도 이 비타민 D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아이유 하면 가수가 아마 먼저 떠오르실 텐데 아이유 이 단위를 또 동시에 조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건데, IU는 국제 단위, 인터내셔널 유니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섭취했을 때 인체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을 IU로 잡고 있고요. 권장 섭취량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어요. 400 IU 정도가 됩니다. 1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죠. 왜냐면 1 IU가 0.025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성인 기준 400이지만 워낙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적의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5배 정도 2,000 IU를 보고 있고요. 임상적인 섭취량은 뭐죠?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결핍과 이 부족의 단계에 놓여져 있는 이 수준을 정상적인 범주로 올리기 위해서는 3,000에서 4,000 IU 정도를 먹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연령대별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영아의 필요량, 유아, 소아,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으로 조금 분류를 해서 생애주기별 상한을 조금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12살 이상의 어떻게 보면 청소년 및 성인 같은 경우에 4천 아이유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9살에서 11살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2,400 아이유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소아 같은 경우에는 1,600 아이유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이 상한으로 하지만 이 최적 섭취량과 임상적인 필요량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좀 적절한 양을 섭취해서 이제 부족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수치를 정상적인 이런 단위로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단위가 있는데 이 비타민 D의 적절한 섭취 그럼 과연 얼마이냐?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양학회에서도 그리고 또 뭐 내분비학회에서도 그리고 또 이런 양리적인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이런 학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의견을 좀 최종적으로 총합을 해보면 하루에 2,000 IU 정도의 비타민 D 보충이 비타민 D의 결핍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복용량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어떤 대중적인 이런 내용이 조금 자리 잡았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비타민 D 그래서 얼만큼 2,000 IU 또 비타민 D도 두 종류가 있어요. 식물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주로 비타민 D2, 식물성 성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몸 안에서 합성을 하는 비타민 D의 활성형의 형태는 비타민 D3입니다. 그래서 에르고칼시페롤, 이건 식물에서 얻는 거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몸 안에서 만드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콜레칼시페롤. 햇빛에 의해서, 피부에 의해서 자연 생성된다.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근데 이 비타민 D3와 비타민 2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결정적인 차이는 이 부분이에요. 체내 유지가 비타민 C3가 D3가 훨씬 더 높다.
혈중 농도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면 섭취 이후에 있어서 이제 식물에서 얻은 비타민 D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조금 빠르죠. 빠르게 혈중 레벨에서 낮아지는 반면 비타민 D3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체내에서 흡수되면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이런 내용들 우리 이미 뉴트라이트의 비타민 D와 또 햇살 가득 또 비타민 D가 있잖아요. 그쵸? 캡슐 탁 터트려 먹는.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경지에 이르렀고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또 다른 친구죠. 칼슘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비타민 K에 대한 이런 내용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K, 비타민 K도 있었어? 비타민 K도 있어요. 칼슘의 재흡수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성분이고요. 또 장벽세포에 존재하는 칼슘 결합 단백질의 또 형성에 기여하는 그렇기 때문에 칼슘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근육과 신장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글루탐산을 칼슘과 결합하는 이런 역할도 해요. 그래서 비타민 K, 풍부한 식품은 녹황색 채소와 간, 곡류, 과일 등에 있고요. 얘가 부족하면 좀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혈액 응고와 관련되는 이런 역할을 비타민 K가 조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비타민 K가 너무 과잉되면 뭐 아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과잉되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와 관련된 이런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빈혈 혹은 드물게 황달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제 몸에 좀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비타민 K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간에서 혈액 응고 인자와 합성을 해서 혈액이 출혈이 됐을 때 얘를 응고되도록 돕는 과다 출혈을 막는데 꼭 필요한 이런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뼈의 걸정을 형성해서 뼈 발달에 좀 기여를 해요. 주요하게는 이 칼슘과 연결이 된 단백질이죠. 오스테오칼신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뼈의 비타민과 관련된, 뼈의 형성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비타민 K가 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비타민 K도 한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있어요. 비타민 K1, 비타민 K2, 비타민 K3, 뭐 중요하진 않지만 K1은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형, K2는 이건 조금 결이 다르죠. 생선기름이나 육류 혹은 발효식품, 청국장이나納豆같은 발효식품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구조를 보면 어떤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머리카락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조금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비타민 K가 칼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형이 높은 상태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붙잡아서 가두려면 구조가 아주 단순한 것보다는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합성형의 K3보다 K1이 식물에서 얻은 K1보다는 K2가 훨씬 더 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요. 그래서 K2와 K1의 차이, K1은 식물에서, K2는 동물성 식품과 혹은 식물성 식품이지만 콩류를 발효하는 과정 가운데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K2 또한 이 차별화된 포인트를 보면 혈중 농도를 더욱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K, 비타민 K,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또 체내 형성에 약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비타민 K2와 관련된 결핍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K2에 보충 또한 또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으로 비타민 K를 한번 좀 보충을 해볼까요? 왜냐면 동물성 식품이나 발효 식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K를 안정적으로 섭취하려면 얼만큼을 킬로그램으로 단위로 써놔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유는 21kg, 된장은 243g, 쌈장 정도 이렇게 이 휴대용으로 다니는 쌈장을 한 끼에 다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타민 K를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소고기 안심은 11.5kg, 모짜렐라 치즈는 5.8kg. 그래서 사실은 음식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음식급은 그 자체로 얘를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우리 몸 안에서 합성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비타민 D,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과량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섭취가 여의치 않은 그리고 노화에 의해서 신체 내에 있어서의 어떤 합성도 조금 부족이 우려되는 이 두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죠. 그렇죠? 비타민 D와 비타민 K 함께 섭취하는 또 다른 형태의 누트라이트의 비타민 D 제품, 이름은 어렵지만 비타민 D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했을 때 이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영양소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게 섭취하는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칼슘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소죠. 인체에 있어서의 칼슘의 이용률을 높여주는 이런 측면에서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함께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몸에서 이제 칼슘이 유실되지 않도록 내가 먹은 음식물 가운데 비타민 D가 더욱 잘 형성돼서 혈액으로 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K는 또 어떤 역할? 혈액에 있는 이런 칼슘이 뼈로 잘 더 이동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요 포인트는 여기 많은 리더님들이 아마 한 번쯤은 기사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 D 혹은 칼슘을 과량 섭취했을 때 심장, 심혈관계 건강에 조금 해가 된다. 왜냐면 이 칼슘과 관련된 이런 성분의 혈중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얘가 이제 혈관벽에 침착되는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전에 그런 어떤 논란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할 때는 누구와 함께? 비타민 K와 함께. 왜냐하면 이 비타민 K가 혈액에서 뼈로 칼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섭취한 칼슘이 뼈에 가서 잘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전에도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비타민 D를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했을 때 대퇴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죠. 대퇴골의 뼈 손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전에 조금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함께 복용했을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혈관의 석회화를 낮춰서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혈관도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혈압이 상승했을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혈액을 약간 유동적으로 조금 컨트롤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혈관벽에 무언가가 쌓이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칼슘으로 인한 혈관 석회화를 조금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혈중에 지질이 많이 쌓인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다져지게 되면 이 혈관벽 그 자체가 좀 두꺼워지게 되죠. 근데 이제 바깥쪽이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쪽에 쌓여서 두꺼워지는 거기 때문에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그 내경이라고 하죠. 이 통로 그 자체가 좁아짐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혈류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탄력성이 떨어진 혈관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혈관이 이제 파열되는 이런 문제도 조금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셨던 비타민 D 제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블 비타민의 형태로 출시되게 됩니다. 이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흡수율이 높고 체내 안정적인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3 그리고 또 K2 흡수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또 이용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모두 고려한 비타민 D3 플러스 K2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블 비타민으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증가된 비타민 D의 함량을 조금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기존의 함량보다 두 배로 비타민 D의 함량을 높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많은 기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또 최적의 섭취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2000IU로 올렸고요. 대부분의 성인, 근데 뭐 성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12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할 수 있는 2000IU의 안정적인, 안전한 섭취량으로 2000IU 비타민 D를 올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함께 넣어서 뼈와 혈액의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어떤 5가지 기능을 챙길 수가 있다. 비타민 D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챙길 수가 있죠? 칼슘과 인의 흡수에 또 이용에 도움을 주는 측면,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측면, 또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측면, 또 비타민 K를 통해서 뼈의 구성에 필요하고 또 정상적인 혈액 응고와 관련된 이런 어떤 부분까지 비타민 D와 비타민 K의 이 듀얼 포뮬라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또 이미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했을 때 소장에서의 흡수와 이용을 돕고 혈관에 있는 혈중에 있는 칼슘을 뼈로 달 전달하는 내가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흡수와 이용까지 모두 다 고려한 이런 측면에서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함께 활용되게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측면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요. 비타민 섭취 이후에 이제 혈중의 비타민 수준이 올라가는 것, 이런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제 혈중의 농도의 상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중요한 뼈에 쌓이는 이런 부분까지 이 2가지 비타민의 뼈 건강 시너지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량과 기능 모두를 함께 안전하게 채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블 비타민으로서 기존 함량 대비 2배 증가된 하루 섭취 적정 고함량 2000IU 또 자연과 유사한 누트라이트의 특별한 공법을 활용을 해요. 버섯에 UV 처리를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처리를 통해서 D3로 전환시키는 이런 어떤 특별한 누트라이트의 공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흡수율까지 고려한 듀얼 포뮬라로 비타민 D3와 비타민 K2가 활용이 되었고 원료는 누트라이트 인증 농장에서 양송이 버섯, 분말, 누트리서트 인증을 통한 특별한 원료가 활용이 되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누트라이트의 비타민 D 제품이 그래서 기존의 비타민 D가 비타민 D3와 K2로 업그레이드 돼서 8월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햇살 담은 비타민 D는 여전히 이제 유지가 됩니다. 고함량 비타민 D 제품이죠. 이제 비타민 D3와 K2보다 훨씬 더 고함량으로. 그래서 데일리의 섭취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3와 K2를 그리고 이제 단시간 내에 낮아진 혈중의 비타민 D를 올리는 이런 측면에서 최적의 그 최고 함량이죠. 4000IU의 비타민 D를 섭취하실 수 있는 햇살 가득 비타민 D 제품이 함께 판매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 가격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 비타민 D3와 K2는 이제 90일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엠바이 같은 경우에는 60일 치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도 함께 잡은 제품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출시는 8월입니다. 8월 12일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좋은 것으로 더블로 채워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타민 D3와 K2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3 플러스 K2 90정 3개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칼맥 D 함께 섭취하면 좋은 제품이죠. 칼맥 D 미니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이 8월 12일을 예정으로 열심히 준비되고 있고요. 이렇게 특별한 8월에 신제품 소개를 해드렸고 8월에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변화가 있게 돼요. 많은 리더님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셨죠. 그쵸? 왜 빨리 안 해주냐?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이제 이게 드디어 8월 1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선보여 드리게 됩니다. 여기 리더님들께서 원하는 이 건강 솔루션이 누트라이트 커스터마이즈 팩의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좀 재리네이밍을 해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여정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이 커스터마이즈 팩이 이제 10주년이 되었는데요. 2015년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이제 저변에 깔린 이런 생각은 내가 뭘 먹어야 되지를 좀 잘 모르는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별의 첫 번째 세미 퍼스널라이즈 팩을 저희가 만들었죠. 여성과 남성, 또 어린이, 또 중장년을 위한 어떻게 보면 누트라이트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생애 주기별 커스터마이즈 팩을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많은 리더님들이 이제 사업적인 이런 아이템으로 왜 이 커스터마이즈 팩은 그냥 단순히 커스터마이즈 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OP로 묶어서 많은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이런 측면에서 이 커스터마이즈 팩을 활용을 했는데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살짝씩의 이제 문제가 있었죠. 나는 여자인데, 나는, 외부 활동이 많아서 좀 음주를 즐겨. 그러면 이제 사실상은 맨즈팩이 더 어울리는 거잖아요. 밀크시슬의 영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맨즈팩을 전달하게 되면, 나는 남자가 아닌데 왜 이걸 줘? 요런 어떤 부분. 어, 틴즈팩 같은 경우에도 뭐 여성이 먹어도 되는데 이게 틴즈면 이건 아니지 않냐? 혹은 우먼즈 팩을 아이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거는 어른이 먹는 건데 아이가 먹으면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사실은 이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저변의 인식 또 본인의 건강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생애 주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아주 작은 이 컨플릭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성별이나 생애 주기를 좀 떼고 새로운 어떤 형태로 출시해달라라는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10주년을 맞아서 이 컨셉과 제품 구성을 조금 바꿔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선보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가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건강 니즈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가 있도록 제품이 리네이밍 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팩, 밸런스팩, 이뮤너팩 그리고 바이탈팩 이름 어떠신가요? 이름 마음에 드시나요? 그쵸? 무언가 나에게 에너지를 더 필요로 할 때 에너지팩 무언가 전반적인 어떤 밸런스 있는 건강을 챙기는 어떤 측면에서 밸런스팩 면역을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측면에서는 이뮤너팩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바이탈팩 어떤 이런 이름으로 좀 활용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름의 변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맨즈 에너지팩이 에너지팩으로 이름이 변경돼서 새롭게 선보여 드리게 됩니다. 맨즈를 뗀 거죠, 그렇죠? 지친 일상에 활력이 필요하신 이런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X, 기존의 WX, 누트리마린 오메가3, 밀크시스를 통해서 건강한 간 활력을 챙기고 싶은 모든 분들, 에너지를 부스팅하고 싶은 모든 분들이 에너지팩의 섭취 대상자가 되실 것 같고요. 기존의 골든팩이 약간의 중장년의 컨셉으로 느껴지셨죠, 그쵸?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신체의 밸런스를 통해서 활기찬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밸런스 팩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됩니다. WX의 누트리마린 오메가, WX의 누트리마린 오메가3 조인트 가드. 그래서 활동량과 운동량이 많은 그래서 신체 전반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리포지셔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텐즈 퍼펙트 팩은 이뮤너 팩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건강에 기초를 세우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되는 거죠. WX와 아세로라씨, BDHA 블렌드를 통해서 유해산소로부터 나를 지키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이런 어떤 제품으로 새롭게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또 많이 기다리셨던 이런 내용이실 거예요. 기존의 우먼즈 바이탈 팩이 이제 순차적으로 단종이 되고요. 바이탈 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보여 드리게 됩니다. WX에 누트리마린 오메가3와 칼맥디가 들어간 그래서 이전에 많은 리더님들이 원하셨던 그 이전의 우먼즈 팩의 이제 구성이죠. 그쵸? 생기 넘치는 일상 속에서 뼈 건강까지 챙기고 싶은 모든 분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뼈 건강이 취약한 여성분들 같은 이런 분들 모든 대상자가 이 제품을 좀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먼즈 바이탈팩이 이제 순차적으로 단종되고 바이탈팩의 이름으로 새롭게 선보여 드리게 된다라는 것. 이 출시가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8월 1일 출시 예정인 제품이 있어요. 에너지 팩과 밸런스 팩은 8월 1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8월 1일부터 이제 이름이 변경되는 거죠. 틴즈 퍼펙트 팩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우먼즈 바이탈 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우먼즈 팩의 단종과 함께 신규로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정이 뒤로 밀려 있어요. 11월 1일 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단계적으로 이름이 변경된 내가 원하는 건강 솔루션 누트라이트 커스터마이즈 팩의 이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것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커스터마이즈 팩의 포트폴리오죠, 그쵸? 생애 주기에 국한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건강 니즈에 따라서 맞춤 건강 솔루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도록
건강 고민에 맞는 이 영양팩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영양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니즈를 조금 채워주실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이런 팩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커스터마이즈 팩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이 또 진행이 돼요. SOP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또 비즈니스 툴이 있는데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SOP에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되면 1회차와 3회차의 미니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SOP를 이제 8월 1일자죠.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 엔자임 바이오 미니 2개, 21분이죠. 21분이 처음 SOP의 시작과 함께 증정이 되게 되고요. 3개월 차에 또 미니가 증정이 됩니다. 6개월에 이제 50% 할인까지 이제 기간이 길다 보니까 SOP 너무 매력적인데 이제 길게 가져가는 게 호흡이 길다. 그래서 중간 시작과 함께 이제 중간에 또 한번 또 여기 바이탈 할 수 있는 이런 선물을 드리는 거죠. 3회차 SOP 유지 시 엔자임 바이옴 미니 3개가 증정이 되는 또 추가적인 선물이 증정된다라는 것. 그래서 SOP 신규 가입과 관련된 추가 1회차, 3회차의 미니 증정까지 커스터마이즈 팩 10주년 기념 프로모션 8월 1일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새롭게 출시되는 8월에 새롭게 선보이는 뉴트라이트의 비타민 D3 K2 제품 그리고 커스터마이즈 팩 10주년에 대한 이런 내용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오늘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8월의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채팅을 통해서 혹시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네. 어,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영 차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잠시만요. 아, 리더십 아카데미를 2기가 7월 14일부터 다시 분당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리더님들께서는 다이아몬드 리더님들한테에게 꼭 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지가 아니라 출석 체크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공유를 올려드렸으니까 해주시고요. 링크를 통해서도 출석 체크 가능하시니까 꼭 출석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